세계인의 패러다임을 바꾼 한국 진돗개가 미국에서 표범과 싸우고 허리케인을 극복하며 사람들을 구하는 슈퍼견 백구와 댕댕이의 놀라운 이야기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감동 코알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유의 토종견인 그 유명한 진돗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호랑이와 싸워 호랑이를 물어 죽였다는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솔솔찮게 듣고 자라오셨으니까요. 그 외 진돗개의 영특함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그 전설이 구구절절하답니다. 이러한 진돗개가 바로 미국에 상륙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 세계 최강의 미국 국경 수비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FBI 보안자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로 국경 수비대의 역사가 한국 진돗개 때문에 새롭게 쓰여졌다고. 도대체 그날 텍사스 국경 수비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이곳은 그가 30년간 지켜온 최전선입니다. 매년 10여만 명이 넘는 불법 입국자들이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고 연간 50톤이 넘는 마약이 이곳을 통해 밀수되고 있죠. 제가 이끄는 국경 수비대 보안팀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경찰 수색견이 있습니다. 우리 팀의 자랑이자 핵심 전력은 독일산 shepherd 20마리와 벨기에산 말리노이즈 10마리입니다. 모두 유럽에서 직수입한 최고 혈통의 수색견들이며 이 견들 하나하나가 20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닌 특수 훈련견들입니다. 한때는 이들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5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기온차. 유럽 기후에 적응되어 있던 우리의 수색견들은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창 수색이 필요한 한낮에는 더위를 피해 쉬어야만 했죠. 매일 아침 브리핑 때마다 저는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팀의 자랑인 shepherd 4마리가 온열 증세로 쓰러졌다는 보고였고, 수의사는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임무 수행을 하기란 불가능하며 힘들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절친 중에 주한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마이클이란 친구가 본국으로 휴가를 나와 저와 만난 날, 제가 이런 고충을 논하자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알려주는 겁니다. 하물며 그곳의 개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도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진돗개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관련 SNS 및 미디어에 나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어느덧 몇 주가 지나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잡혀 보안팀을 소집회의에서 본 내용을 상정시키고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기존 보안견에 대한 관리 문제 및 제일 큰 문제는 예산 문제였기에 일단 보류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기에 이 의견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경에서 가장 큰 불법 입국자 검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리오그란데 강을 통해 한꺼번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어오려 한 것이었죠. 우리의 수색견들은 그날도 더위에 지쳐 제대로 된 수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팀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세계 최고의 수색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 모든 것이 텍사스의 혹독한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약 조직들은 우리의 허점을 알아차리고 더욱 대담해졌으며 그와 더불어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트레이너 한 명이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출신의 제임스 박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신참 트레이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제안은 제가 이전에 상정한 진돗개 도입에 관한 힘을 실어주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가 한국에 진돗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진돗개의 명성은 이전 자료를 검토하면서 간접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직접 제임스 박에게 들었을 때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개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일산 셰퍼드를 100% 대체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부터 영상 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적응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충성심 그리고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까지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국경수비대 운영에 있어 견종을 전면 교체하는 도박과도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30년간의 제게 고정관념으로 가진 보안견들에 대한 경험이 이런 모험을 말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임스 박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저의 결정이 국경 수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말입니다. 진돗개는 곧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박이라는 새로운 트레이너가 진돗개를 제안했을 때 우리 팀 전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담담하게 노트북을 꺼내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군견 훈련소의 영상이었는데 진돗개 한 마리가 훈련용 인형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죠. 90kg이 넘는 인형을 단숨에 쓰러뜨리는 모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국 캔넬 클럽. 미국 UKC 국제애견연맹이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2005년 FCI 등록 당시 평가 보고서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진화해온 진돗개는 마치 랭글러처럼 오프로드에 적합한 완벽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견디는 적응력은 물론이고 후각은 독일산 셰퍼드의 1.5배에다 지구력은 벨기에 말리 노이즈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이런 우수한 명품견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임스 박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의 성공 사례였고 현재 20마리의 진돗개가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미 5개국으로 수출까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데이빗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방금 미오그란데 강변에서 또다시 수색견 4마리가 쓰러졌다는 긴급 보고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진돗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투입이 가능한지 말이죠.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미 제게 훈련된 진돗개 2마리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010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글렌데일 경찰서에서 진돗개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의 평가는 경찰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일반 가정집 진돗개를 데려와 훈련시키며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이미 특수 목적으로 길러진 개체들이 것이었죠. 더구나 이미 6개월간의 기초훈련도 마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한 달만 시범 운영을 해보자고 했죠. 만약 효과가 없다면 즉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박은 흔쾌히 동의했고 다음 날 아침부터 진돗개가 투입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마주하게 될 광경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반응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도 진돗개의 자료들을 하나둘 찾아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군견 훈련소의 영상들은 팀원들 사이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최고라고 믿었던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가를요. 진돗개가 처음 우리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체구는 유튜브나 기타 미디어에서 본 것보다 작아 보였고 셰퍼드에 반만했으며 너무 얌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무지가 만든 편견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이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 있죠.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2마리의 진돗개도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영하의 기온의 시야마저 제로였던 우리는 수색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셰퍼드는 추위에 떨기 시작했고 말리노이즈는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진돗개 백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죠.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구가 지목한 지점에서 정확히 150m 떨어진 곳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약 조직이 위장한 트럭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진돗개 댕댕이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습 작전이었고 우리가 한쪽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쪽으로 마약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2대의 트럭에서 총 700kg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시가로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최신형 세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수색견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보고됐습니다. 진돗개의 놀라운 후각이 어떻게 최신 기술을 무력화시켰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그날 이후 우리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진돗개를 비웃었던 로버트는 이제 그들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돗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상식을 깨부숴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영상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진돗개들의 능력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돗개들의 판단력에 있습니다.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죠. 마약 조직의 새로운 수법이 나올 때마다 진돗개는 더 영리한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텍사스 국경 수비대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들의 체력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진돗개의 명성은 국경 수비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그들의 능력은 이제 수색견의 새로운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닥칠 새로운 위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돗개 백구와 댕댕이는 단순한 수색이나 추적이 아닌 맹수와의 대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23년 7월에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우리 팀은 멕시코 국경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동물원에서 250kg이나 되는 덩치 큰 표범이 탈출했다는 보고였고 처음에는 그저 멕시코의 어느 동물원에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샤크라는 이름의 이 표범은 일주일 동안 국경 지역을 배회하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닭과 새끼 돼지를 잡아먹는 것은 기본이었고 점점 사람이 사는 거주지 근처까지 출몰하기 시작했죠. 멕시코 당국은 마취총으로 포획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덩치는 호랑이와 동급의 순놈 표범이었기에 그 민첩성과 파워는 가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경 수비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표범이 미국 영토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저격수들이 배치되었고 최신형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가 무색하게도 표범은 결국 우리의 경계망을 뚫고 텍사스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완전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수색견은 표범의 흔적을 찾자마자 오줌을 지리며 겁에 질려 도망쳤고 더한 악재로 우리가 소지한 최첨단 장비들은 영하로 떨어지는 밤의 기온과 50도를 오르내리는 낮의 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박은 이때 진돗개 백구와 댕댕이를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나 시베리아 호랑이만한 대형 표범을 이 작은 덩치의 진돗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덩치를 보나 상황을 보아도 야생의 맹수와 맞서 싸운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박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진돗개가 과거 한반도에서 호랑이와 맞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죠.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백구와 댕댕이가 투입된 첫날 우리는 처음으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진돗개 백구와 댕댕이는 표범의 흔적을 발견하자마자 독특한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한 마리는 추적에 집중하고 다른 한 마리는 주변을 경계하는 완벽한 협동작전이었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마침내 표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진돗개의 실력이 발휘되었답니다. 표범은 수색팀과 우리의 백구와 댕댕이를 발견하자마자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250kg의 거대한 몸집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죠. 모든 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진돗개들은 놀라운 기지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구는 표범의 정면을 향해 달려갔고 댕댕이는 측면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고 표범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추격전은 꼬박 하루가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진돗개 백구와 댕댕이는 번갈아가며 표범을 압박했고 결국 우리의 백구와 댕댕이는 미리 설치해둔 포획용 덫으로 표범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두 마리의 작은 개가 표범을 제압한 이야기는 믿기 힘든 전설처럼 들렸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 생생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진돗개 백구와 댕댕이가 보여준 놀라운 추격전과 양을 몰듯이 표범을 코너에 몰고 덫으로 유도한 점. 그 스피드함은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슈퍼맨이라 칭찬하고 싶으니까요. 진돗개의 지능적이고 스피드한 움직임은 단순한 본능이나 훈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 DNA는 분명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진돗개의 활용 범위는 더욱 폭 넓어졌습니다. 단순한 수색이나 추적을 넘어 이제 그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능력을 또다시 증명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수색견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자연의 무서운 위협 앞에서
진돗개들은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2024년 텍사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매그너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속 320km의 강풍과 함께 48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는 리오그란데 강을 범람시키다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통신 두절이 있습니다. 위성 전화조차 먹통이 됐고 드론도 강풍 때문에 이륙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첨단 장비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강의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고립된 주민들의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구조 헬기는 최악의 기상 조건으로 이륙조차 할 수 없었고 보트는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수색견들 역시 거센 비바람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백구와 댕댕이가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 한 방향을 계속 주시했고 우리에게 그쪽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폭우와 강풍 속에서 진돗개들의 판단을 믿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백구와 댕댕이가 보여준 능력을 생각하면 한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물살이 비교적 약한 우회로를 찾아냈고 거기서 고립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2살배기 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노부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진돗개 백구는 물살을 헤치고 건너가 노부부에게 자신의 등을 내어주었고 댕댕이는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 안전한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처럼 완벽한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아냈고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폭우와 강풍 속에서도 그들의 판단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체력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물 연구가들은 이들의 놀라운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기상 조건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정확한 방향 감각을 유지하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는 능력은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과 관련된 그들의 특별한 감각이었다. 분석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물살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지하수의 흐름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과 계곡이 많은 환경에서 진화해온 진돗개는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발달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이었죠.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집계된 숫자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백구와 댕댕이는 총 10명의 생명을 구했고 이는 전체 구조 인원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그들은 해낸 것입니다. 재난관리청은 즉시 백구와 댕댕이는 특별구조대원으로 임명했고 이들의 활약은 재난구조 매뉴얼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단순한 수색견이 아닌 재난구조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번 허리케인 속 10명의 생명을 구한 활약까지 그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견종도 이런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독일 경찰견 훈련소는 그들의 오랜 전통을 깨고 진돗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셰퍼드의 본고장에서 나온 이러한 결정은 전 세계 경찰견 훈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욱이 훈련견의 기준이 크기와 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한국 전통견들에 대한 제 생각도 180도 바뀌었어요. 제 주변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바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에 휴가를 가거나 훈련견 교류 사업이 한국과 있을 경우에 꼭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진돗개 훈련 시스템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놀러 가면 좋을 한국 여행지도 추천해 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진돗개의 본고장 진도를 방문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작은 응원과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감동 코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